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관유 싱가포르 선임 총리 장례식 소식과 조코이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방문기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기타 인도네시아 정치권 및 경제사회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arewell to 이관유 싱가포르 장례식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시아의 거인 이관유 전 선임 총리는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그가 계획했던 싱가포르 50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연설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의 앞날을 거머쥘 젊은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싱가포르 청년들에게 들려주려고 했던 말은 그의 아들이자 현 싱가포르 총리인 이센융 총리를 통해서 대략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 이관유가 영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을 확보하고 말레이시아 연방에 합류했다가 다시 싱가포르로 독립하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센융 총리는 중국계 화교가 대부분인 싱가포르를 이슬람권 이웃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중간에서 어떻게든 국가 안보를 지켜가면서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의 험난했던 싱가포르의 역정을 회고했습니다. 그 밖에 이관유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정책을 구사해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커먼웰스 영연방 국가의 유수 대학의 분교를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를 완전한 정원도시로 꾸미고 창의 국제공항을 제3공항까지 크게 확장하는 등 국가 인프라를 완전히 정비하였습니다. 최근엔 마리나베이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향후 싱가포르 먹거리를 관광산업으로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관유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은 싱가포르 국립대학 문화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온 싱가포르 지도자, 대학생 등이 참석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조코이 대통령 내외, 일본 아베 수상, 호주 인도 총리,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다수 세계 지도자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청역 국회의사당을 떠난 운구차는 싱가포르 대학으로 가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엔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군인들은 물바다가 된 국회의사당 잔디밭에서 21발의 조포를 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국민들은 우산도 없이 그저 도로변에 들어서서 지나가는 이관유 운구차를 향해 국기를 흔들고 꽃을 던지며 이관유를 외치고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관유 선임 수상은 지독한 반식민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국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적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폭적 사랑을 받고 가는 이관유 장례식은 이승만 대통령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코이 대통령이 일본 그리고 중국 방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유스칼라 부통령이 제3차 유엔 산하 재난위기 축소회의에 참석차 다녀온 후 일본을 이번에는 조코이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을 찾아가 CPO 및 해초개발 산업에 일본 기업들이 투자해 줄 것을 조심스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코이 대통령에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잔뜩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투자 및 협력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이런 선물을 일본 아베 정권이 선뜻 승낙해 줌으로써 조코이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해양고속도로 인프라 구축 문제가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400억에 달하는 현금 투자 차관까지 얻어냈는데 아직 차관 도입 승낙은 인도네시아가 안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베 관저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일본 간 경제, 안보, 즉 군사 분야 상호 협력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외교 및 국방장관 정례 상호회담도 약속했습니다. 정말 조코이 대통령은 일본 아베 수상의 환대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는 4월 반둥회의 60주년 기념행사에 아베 총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내친 김에 수출용 토요타 자동차 해외 생산 기지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해달라는 주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해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고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조코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상호 코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향후 넓은 의미의 외교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진지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LRT 경전철 건설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직접 경전철을 타보고 2016년에 자카르타, 버카시, 보골, 데폭, 땅그랑에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만성적 대중국 무역 적자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중국산 상품 수입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수출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품목을 보면은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으로 가는 주요 상품은 천연고무와 고무 제품인데 최근에는 CPO 파모일과 초콜릿 원료가 되는 카카오입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품목은 기계류와 휴대폰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전기, 사제와 철제 혹은 강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환대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프렐리 남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남하 정책에 제일 방해가 되는 나라는 필리핀과 베트남입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도 하는 수 없이 아세안 편을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제발 인도네시아가 나서지 말아줄 것을 은밀히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관유 장례식과 조코이 대통령 일본 중국 방문 결과 소식을 마치고 인도네시아 국내 정치권 소식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주요 뉴스는 역시 고골가루당 분열과 경찰청장 국회 청문회 요청건입니다. 먼저 고골가루당 분열 사건입니다. 이미 아궁락선호 신임 총재는 당직을 재정비하고 등록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반면 아브리잘 바크리 측은 법무부 장관 결정 자체를 야당과의 조작극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스릴 법학교수를 변호사로 내세워서 행정재판을 걸고 당 사무실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 장관 아궁락선호 측 고골가루 당 총재 합법 인정 결정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리잘 바크리 측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국정조사권 발동 서명을 받아서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는 했는데 반대하는 의원 수도 만만치 않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정조사 찬성은 까엠페 야당연합 국회의원 수는 116명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베데페, 반, 나스뎀 등 가이하 여당연합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좀처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드로딘 하이티 경찰청장 국회 청문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국회 추천까지 받은 부디구나원 전 경찰청장 후보를 뒤로 하고 바드로딘 하이티 현 경찰청장 직무대리를 국회 청문회에 보내자 국회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정치적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청문회는 국정조사권 발동과 달리 좀 복잡합니다. 여야를 떠나 각 당마다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빼대빼 골가루 아궁락선어파 그린드라 판 줄키플리파 베카에스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조코이 대통령이 비지를 취소하고 배하를 경찰청장 후보로 다시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빼띠가당은 조코이 대통령의 요청에 그냥 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카베는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당파를 초월해서 먼저 취소하고 다시 배하를 후보로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끝으로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문제점 기사와 순다대교 건설계획 취소 소식, 그리고 서부자와 가롯 까모장 지열발전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 육성은 당면 과제가 먼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 관광부 장관은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 관광 비용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국내 관광지는 교통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청소가 안 돼서 더럽고 관광객 안전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요란하던 순다대교 건설 계획은 일단 접는 것으로 결론이 난 모양입니다. 반다를 람퐁 지방정부와 그쪽 주민들은 매우 선한 감정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는 저반시설과 페리선이 부족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부자와 가로수에 위치한 까모장 지역 지열발전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까모장은 자카르타에서 반동까지 밀리지 않을 경우에 고속도로로 2시간, 다시 가로수를 거쳐서 발전소까지 1시간, 총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최근 까모장 발전소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리조트가 많이 지어지는 바람에 찌빠나스 온천과 함께 가롯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이 경영하는 고랭지 열매채소 농장의 풋고추, 도마도, 참외 등이 유명하고 눈썹 공장,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대형 신발 공장이 가롯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휘발유 가격은 500루피아 올랐습니다. 따라서 지금 프리미엄 휘발유 값은 7,400루피아가 됐습니다. 문제는 기름값을 이렇게 자주 올리다 보니까 서민 교통비와 다른 생필품 물가가 뛴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루피아도 13,000루피아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KTV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인 4월 첫째 주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